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율을 공개하였습니다. 무려 20%에 육박을 하고 충분히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의 뜻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일론 머스크가 리더하고 많은 미래 청사진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20% 지분율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미래 베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델라웨어 주와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텍사스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죠. 다른 기업들도 어서 빨리 델라웨어를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모델3 롱레인지가 다시 한 번 더 가격 인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가격 부분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1000 인상이 나왔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모델 3Y를 구입하려면 4만 달러대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죠. 현재 확실하게 모델 S랑 X 고가 라인은 1년 동안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10만 달러가 넘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10만 달러 언더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그에 반해 모델 3Y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편입니다.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면서 다른 전기차 기업들에게 긴장감과 압박을 주고 있네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델 Y 가격 200만원 인하가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상시키고 한국에서는 인하시키고 일론 머스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가격 압박을 통해서 경쟁 업체 파산을 불러오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한편 FSD 자율주행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이유는 음주라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고 차량에 FSD가 작동이 되지 않았고 정말로 안타깝다라고 하죠. FSD가 작동이 되었다라면 이런 안 좋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데요. 현재 수많은 논란들이 많습니다. FSD가 된다 안 된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FSD 개발을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고요.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델 3Y입니다. 그렇지만 BYD 같은 경우에는 모델 대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것은 레드우드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요? 현재 시간을 녹이고 투자를 하면서 결국 레드우드가 출시가 되었을 때 수익률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모델 S랑 X 같은 경우에는 4% 비중도 되지 않습니다. 판매 대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대부분의 매출이 모델 3Y에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 모델 3Y의 전망은 좋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판매 YOY 기준으로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판매 글로벌적으로 YOY 상승만 나와준다라면 모델 3Y 역시나 상승 곡선이 나올 텐데요. 현재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치 10만 대에서 7만 대, 내년에 20만 대를 넘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출시가 될 것인데요. 내년에는 19,000대, 2026년이 돼야지 10만 대를 넘길 수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2025년부터 사이버트럭과 레드우드의 물량이 서서히 잡히기 시작을 할 것이고 판매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부분만 보더라도 2025년부터는 장밋빛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물론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져 간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겠죠.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드스터에 대한 기대치도 남아있죠. 그럼 종합적으로 2025년부터 테슬라의 판매량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모델은 모델 3Y 사이버트럭 레드우드 여기가 핵심이 될 것이고요. 모델 S랑 X 세미트럭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머스크의 계획이 예정대로만 실행이 된다라면 매출이 되었던 에비타가 되었던 잉여 현금 흐름까지 우상향하는 차트가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한편 LG에서도 4680 배터리가 곧 양산에 된다라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 대량 생산의 핵심은 4680이죠. 현재 사이버트럭을 통해서 테슬라는 다시 한 번 더 미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쪽을 본다라면 추운 날씨에도 충전이 잘 될 수 있는 업데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차저가 바쁠 때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이 모든 것들이 테슬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전기차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자제품이라고 보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테슬라 공매도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알크 펀드에서는 테슬라를 최근에 자주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테슬라 강성 주주분들 역시나 $200 밑에서는 반드시 사야 될 기간이라고 보시는 거겠죠. 그리고 참고로 조비 블레이드 아처 등 에어택시 쪽도 알크에서는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 모빌리티는 바뀌고 있고 친환경 모빌리티의 최대 선두주자, 자율주행이 되었던 배터리 기술력이 되었던 모든 것들의 최정상에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엔비디아가 곡소리가 나왔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뚝 솟아올라 있고 이제는 테슬라 곡소리가 나오는 시대인데요. 하지만 이 곡소리는 사이버트럭과 레드우드 생산을 통해서 반드시 극복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을 두고 많은 논란 이슈들이 있죠. 왜냐하면 팔란티어의 주가가 꽤나 크게 올라갔습니다. $25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HSBC에서는 팔란티어의 주가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목표 주가는 $22를 제시하면서 약간 조심해라는 메시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팔란티어는 AI 리더로서 시장에 빠르게 들어가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이라는 거대한 뉴스가 남아 있는데요. 다음으로 갈 곳은 어디일까요? 역시나 팔란티어 주주분들이 원하는 것은 달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주가 상승을 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올해의 목표는 전고점 돌파 $40를 넘겨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현재 엔비디아가 구글의 시가총액을 넘겨버리고 AI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 다 AI 쪽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 분들도 AI 쪽으로 베팅이 들어가야겠죠. 그렇다면 AI 반도체, 엔비디아와 AMD 이러한 기업들이 의자 역할을 한다라면 충분한 의자가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상이 필요할 것이고 책상 다음에는 컴퓨터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책상과 컴퓨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팔란티어가 아닐까요? 물론 지금은 AI 반도체가 먼저입니다. 현재 차세대 AI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이고요. 결국 데이터 시대가 열린다라면 팔란티어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AI 시장이 커질 거라고 하는데 컴퓨터 비전이 되었던 랭귀지 모델이 되었던 자율주행 AI 로봇, 하지만 가장 큰 시장은 역시나 머신러닝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분명하게 YOY 성장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AIP 출시 이후로 크게 고객이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팔란티어 만약에 S&P 500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역시나 US 커머셜 부분에 있어서 고객과 계약수가 늘어나고 매출 예상치를 넘겨버릴 때 그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파트너십 계약이 터지는지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AI 시대가 오고 있고 팔란티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한편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월박스 충전소랑 같이 사우디에서 충전소 인프라를 깐다라고 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술탄을 욕하실 분은 없습니다. 루시드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올해 5,000대에서 10,000대 생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에서 중동 시장에서 루시드 에어 판매량이 올라간다라면 루시드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탄의 어깨가 가장 무거워 보이죠. 한편 사우디에서는 루시드뿐만 아니라 현대차 역시나 픽업과 세단을 5만 대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루시드 현대차 파트너십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 같은 자동차 전기차끼리 파트너십이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현재 PIF에서는 사우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 거점을 만들려고 여러가지 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가 전기차 판매량을 올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략은 새 모델 출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일단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럭저럭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시장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루시드가 지향하는 것이 프리미엄, 럭셔리 자동차가 아닙니까? 루시드 에어 하나만으로는 굉장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래비티까지 보완이 된다라면 유럽 시장에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까요? 결국 루시드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성공을 하려면 에어와 그래비티를 통해서 반드시 유럽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브랜드 이미지, 인지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현재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에어 크레딧을 뿌리고 옵션도 추가로 주면서 가격을 최대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시드뿐만 아니라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고 있죠. 어쨌든 월드 럭셔리 자동차 상을 받은 루시드 에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파이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빠른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을 더욱더 활용해서 판매량을 올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사용해야겠죠. 현재 루시드 에어가 판매가 되는 것이 북미 시장, 중동 시장, 그리고 유럽에 몇 개 국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루시드 에어가 팔려야 된다. 많이 팔려야 되고 시장 예상치를 넘겨야 된다. 그러한 숫자가 나와야지 근본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물탈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그 숫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타셔야 됩니다. 현재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올해 루시드의 목표는 북미 시장에서 루시드 에어가 포르쉐 타이칸의 판매량을 넘겨버리는 것이 가장 1순위 목표가 아닐까요? 그렇게만 된다라면 주가 상승은 굉장히 아주 높은 확률로 두 자리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